안녕하세요. 땅나무 부동산입니다. 반값 토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4,980만 원이고요. 최저 입찰가는 2,039만 8천 원부터 입찰이 가능합니다. 요 중에서 가장 높게 입찰 금액을 선정한 사람이 이제 낙찰자가 되겠죠. 가격적으로는 4,900만 원짜리가 2천만 원대부터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건이 괜찮은지, 상품 가치가 높은지, 혹은 이제 입지적 요인, 미래의 가치가 높은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은 2018 타경 100644번 물건이고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장안읍 오리 산 79-4번지입니다. 부산 기장군은요, 해운대 수영구와 더불어서 동부산 관광단지로서 발전 중인 매우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물건 종별은 임야고요. 그러니까 산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토지 면적은 332제곱미터. 그러니까 100.43평, 약 100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여기서 이제 지분 경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분 경매가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저렴하게 입찰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가격을 보면 1차 감정가는 4,980만 원에서 이게 2차, 3차, 4차, 이제 5차까지 떨어져서 최저 입찰 금액은 2,039만 8천 원부터 입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높게 입찰 금액을 적어낸 사람이 낙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 토지 건물 현황을 보시면 우선 집안은 오리산 79-4번지고요. 토지 용도 및 구조 면적 토지 이용 계획을 살펴보면 공익용 산지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요. 보존 녹지 지역입니다. 면적은 약 100평이고요. 임야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390원인데 감정가는 약 15만 원으로 감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대비 평당 제곱미터당 단가는 한 25배 이상, 30배는 조금 안 되게 한 약 27배 정도 높게 측정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공시지가랑 이렇게 시세랑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 경매였는데 지분이 얼만큼이냐면 이 토지의 전체 면적은 7,272제곱미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지분은 7,272 중에 332만큼이 이제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현황 위치를 먼저 살펴보시면 개천마을회관 남동측 직선거리 약 6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유 지분 토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은 농경지, 농가, 전원주택, 부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임야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그리고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제반 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그리고 부정형의 고지로서 인근 지세는 남서하양의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가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기준 시점 현재는 대부분이 임야로 형성되어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동측단을 따라서 약 2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본건 내부 남서측에 약 1.5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그러니까 동측편과 남측편에 시멘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현황상에는 도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제 확인해야 될 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 보면 우선 지번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오리산 79-4번지 지번은 맞죠. 그리고 이제 지목이 임야.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산지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은 7,272제곱미터고요. 이 중에 332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지분만큼이 경매에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5,390원이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도 지역은 보존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에 존재하는 개발 가능한 땅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등급의 땅이에요. 이제 우리 용도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이렇게 4개 지역이 도시 지역이거든요. 이 도시 지역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녹지 지역이에요. 이 녹지 지역이 무조건 안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녹지 지역은 다시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보존 녹지 지역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 중에 자연 녹지 지역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 투자 가치가 높은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보존 녹지 지역은 등급이 많이 떨어지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더 많이 저렴하게 접근하셔야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또 살펴보면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축 기르지 마라. 가축을 사육하는데 제한을 두겠다. 그러니까 크게 개발이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투자 가치랑은 무관하다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가축으로 인한 오염이 덜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요 산지관리법이죠. 요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로 되어 있어요. 공익용 산지는 보존산지에 속한단 말이에요. 산지관리법상 준보존산지가 있고 보존산지가 있는데 이 준보존산지는 개발 가치가 높은 땅이나 보존산지는 개발 가치가 떨어지는 땅이에요. 그 중에서도 공익용 산지는 더더욱 떨어지는 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존녹지 지역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라는 이제 산지관리법 규제에 묶여 있고요. 산지관리법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보존녹지 지역의 규제가 묶여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해결돼야지만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도로 조건까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봤을 때 현황상에는 시멘트 도로가 있었는데 이 지적도를 보면 지적도상의 도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상 진입로로 쓰기에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어야 되고 현황상에도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 사용 권한이 나한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의 소유자가 지자체나 국가면 공도라고 하고요. 개인이면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선은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단 말이에요. 현황상에는 도로가 있지만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요런 거는 이제 건축법상 진입로로 활용하기가 매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 땅 같은 경우에는 3대 조건이 다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용도 지역이 보존 녹지 지역이라서 좋지 않고요.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라서 좋지 않고 현황상에는 도로가 있지만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지 형상을 살펴보시면 직사각형 형태에 가까운 형상이고요. 조건만 맞다면 토지 형상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가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토지 개인의 상품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 토지였잖아요. 그러면 공유 지분 토지일 경우에는 체크 포인트가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분권자의 인원, 두 번째가 주소지, 그 다음 연령, 이 3가지를 주로 체크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 이유는 이제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합의를 봐야 됩니다. 공유 지분권자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됐을 때 합의를 원활하게 보려면 우선 나이가 너무 많으면 힘들겠죠. 그리고 주소지가 외국 주소로 되어 있거나 너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또 합의 보기가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지분권자의 인원이 너무 많다면 다시 또 합의 보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공문들을 서로 주고받는 게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5명 내외고요. 5명이죠. 그리고 이제 주소지도 거의 부산 내지 경상남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연령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혹여나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 분이 계시면 저희가 이제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공유 지분권자가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소지도 부산에서 가까운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소유자의 연령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이에 이제 공유 지분권자가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이 이제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로부터 이제 상속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찾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요 공유 지분 경매를 하실 때는 요 세 가지는 꼭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분상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입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 지도에 조금 가리긴 했는데 요 지번을 입력하고 지도로 살펴보시면 주변은 우선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호재는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내 땅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야 되는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어떻는지 살펴보자는 거죠. 단순히 호재만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호재가 이 내 땅으로 얼만큼 영향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데 요 땅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산다는 많지만 현재 산다는 인기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입주 현황이 좋은 편도 아니고 수요자가 많은 편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일단 현재 수요자가 많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땅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살펴보셔야 되는 게 권리 분석 단계거든요. 권리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내가 낙찰 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을지 없을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선은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인해서 내가 향후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살펴보면 요 지분 근저당이 되어 있네요. 기장 축협에서 되어 있고요. 2006년 8월 26일 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나머지 이하의 권리들은 다 소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신경 써야 될 권리는 없어 보이고요. 하나 문제점이 되는 게 북서측 지점에 분묘, 그러니까 묘지가 한 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분묘 기지권이 성립 여지가 있으니 분묘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시세 분석을 해보면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5월 달에 평당 18만 원 정도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2015년 비슷한 시기에는 평당 약 한 19만 원부터 30만 원 정도에 거래된 땅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16년 이후에는 40만 원 이상 거래된 것도 보이네요. 그러면 이 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입찰 금액이 비싼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토지의 상품 가치는 이제 보존 녹지 지역, 일단 용도 지역도 좋지 않고요. 그다음 공용 산지, 그래서 교제가 두 개 다 묶여 있다. 그리고 진입로 개설이 어렵다. 그래서 토지는 항상 도로가 중요한데 진입로 개설도 어렵고 공용 산지로 묶여 있고 보존 녹지 지역이라서 개발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이제 상품 가치는 매우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 땅 한 개만으로 개발하기에는 매우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지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개인이 개발하기에는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큰 손이 들어와서 누군가가 이제 큰 개발업자나 아니면 건설업자나 토목업자가 들어와서 향후에 여기가 산단이 많기 때문에 점점 산단이 이제 확장되거나 물류 창고 등으로 인해서 개발 부지가 필요하게 되면 요때 빛을 발할 수 있는 땅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입지 가치를 봤을 때는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지금 현재 입주 기업도 많고 수요자가 많다면 머지않아서 이 땅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현재는 미래 가치도 떨어지고 수요자도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투자 미래 가치도 그렇게 오래 봐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저렴해야 되는데, 결론은 이제 가격적으로는 저렴하나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미래 가치도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투자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는 지분인가와 우리가 이제 활동하는 것 대비 투자 가치는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땅은 투자하지 말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라면 이런 땅은 절대 이제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 땅나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카페로도 이렇게 많이 활동 중이거든요. 카페 활동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땅나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분 경매일 경우에는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가격적으로 더 저렴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의 상품성이 높은지 아닌지 살펴보시고 입지적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지 아닌지, 그리고 개발 호재가 많다면 내 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세는 적절한지, 그러면 시세 대비 싸게 들어갔을 때 투자 가치는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반값 토지 경매 물건은 이번에는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향후 저희가 또 좋은 물건이 있다면 또 분석해서 유튜브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